오늘 어린이날 아침 뉴스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16년 10월 JTBC에서 처음으로 최순실의 태블릿 PC 사건을 거론한 이후 들불처럼 타올랐던 그 겨울의 촛불집회, 그 뜨거웠던 함성의 겨울을 기억하십니까? 당시의 촛불집회 현장에서 국민들의 엄청난 참여와 그 속에서 빛났던 말잔치의 향연이 생각납니다. 당시 어떤 촛불국민이 이런 팻말을 들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지율도 실력이다. 네 부모를 탓해. 이 말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당시 SNS에 자신을 욕하던 사람들을 향해 찌끄렸던 말을 패러디하는 것입니다. 돈도 실력이다. 돈 없는 네 부모를 탓해. 이 말이 박근혜를 향해 그대로 패러디된 것이죠.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면서 박근혜의 지지율은 폭망했고 결국 신격화되었던 박정희 신화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박정희와 박정희를 싸잡아 욕하는 명언으로 희자되던 말입니다. 요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 3년차 중 최고치인 60%를 넘고 있습니다. 지지율은 단순히 인기투표가 아닙니다.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쉼없는 개혁을 진행해야 하고 그 와중에 대통령을 비난하는 세력까지 끌어안고 가야 하는 험난한 여정이 곳곳에 숨어 있으며 이를 극복하고 나아가면서 얻어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과가 바로 국정 지지율입니다. 정당 그 지지율이 아닌 정당 지지율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의 고공행진이나 미래통합당의 지지율 폭망도 결국은 실력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미통당 관계자들이 제발 이런 사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일본 언론 아베 정부는 뭐래도 한국보다 못하다. 일본은 마스크 소독액 등 방역물자는 물론이고 무엇보다 검사 능력과 감염자 격리 능력에서 한국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떨어진다.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대응 체제가 오늘 6일부터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다는 소식이 일본에 전해지자 많은 일본 국민들은 사회 경제가 서서히 정상 궤도를 찾아가는 한국에 부러운 시선을 보내는 동시에 자국 정부의 부실하고 무능한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특히 정세균 총리의 3일 발표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긴급사태 연장 발표 전날이어서 양국 간 차이가 더욱 선명하게 부각된 것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보수 언론 중에서도 아베 정부를 최측근에서 보좌하던 요미우리 신문이 결국 보다 못한 아베 정부를 향해 직격탄을 날린 것입니다. 이러한 비난 행렬은 요미우리 신문뿐만 아니라 산케이 신문 등 일본의 주요 언론과 일본의 네티즌들까지 가세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친일파들은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김정은 건강 이상설 제기했던 태영호 결국 뒤늦은 사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변 이상설을 공개적으로 주장해왔던 미래통합당 태영호 국회의원 당선인이 자신의 발언을 사과했습니다. 태영호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린다며 이틀 동안 많은 질책을 받으면서 제 말 한마디가 미치는 영향을 절실히 실감했다고 말했습니다. 태영호는 지난 2일 김 위원장이 건재하다는 점이 확인된 직후 자신이 제기한 김정은 건강 이상설에 대해 해명했으나 비판론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이틀 만에 공식 사과를 한 것입니다. 한편 김부겸 의원은 국방이나 정보위에 절대 들어가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 여러분은 이번 일로 자발적 재척 대상임을 스스로 입증했다면서 미통당 지도부에 요구한다. 여러분이 진정한 보수 정당이라면 이번 일을 경고 삼아 두 의원을 국방위와 정보위로부터 배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의 상임위 배정은 해당 의원의 경력에 따라 배치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태영호의 경우 외교관 출신과 탈북자 출신이라는 신분 때문에
국회 국방이나 정부에 배정될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은 국가 기밀까지 다루어야 하는 헌법기관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그가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서 혹시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칠 중대한 국가기밀을 누설하게 될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이미 태영호는 북한의 영국 공사 시절 자신이 취득한 국가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북한 당국에서 소환을 시도했으나 이를 거부하며 망명을 신청한 것입니다. 이런 태영호를 우리 국민들이 과연 그대로 두고 봐야만 할까요? 예,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박지원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보는 100% 믿어도 된다. 박지원 민생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보는 김대중 정부 때보다 훨씬 정확하다며 거의 100% 믿어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또 건강이상설은 진짜 엉터리라며 뉴욕타임즈가 보도했던데 전 세계 김 위원장에 대한 대북 정보가 진짜 엉망이다.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또는 잘 모르는 일부 극우 보수 인사들이 튀김질 잘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말을 아끼며 애매한 태도를 보인 데 대해선 그것을 가지고 즐기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코로나19 위기로 미국에서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는데 소위 세계 미국 시민의 이목을 김정은으로 하여금 집중되게 자기 입을 주시하게 했다는 말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비서실장이었으며 대북 특사로 몇 차례 북한을 방문한 바 있었던 박지원 의원마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보력을 극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수 극우 유튜버 여러분, 당신들이 가짜뉴스를 만들어 퍼뜨리고 유언비어를 날조하는 것은 결국 당신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묘락임을 우리 모르는 바 아니나 최소한 정부의 발표를 믿고 신뢰하는 것은 국가의 이익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 제발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이제 가짜뉴스 생산기지 역할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5월 5일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